내성 발톱 성향이 있는 분들은 발톱을 직각으로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건우병원 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성발톱인데요. 내성발톱에 대해서 해부학부터 치료 방법, 예방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림을 보시면 조갑이라고 해서 단면을 보시면 발톱이 이렇게 휘어 있겠죠. 이 각진 부위가 조각, 이걸 발톱판이라고 하고, 발톱 밑에 발톱이 들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프면서 여기 살이 있어요. 이 살이 그러니까 조갑 기저부가 되겠고요. 여기 부위가 조반월이 있어요. 손톱 같은 데 보시면 잘 보이는데, 발톱이나 손톱에 이런 모양의 부위가 있는데, 여기 부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빈혈이나 심부전, 심장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씩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상피라고 해서, 이거 네일샵에서 여성분들 관리들 가끔씩 하시는데 큐티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성 발톱에서 가장 중요한 발톱 뿌리가 이 피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 뿌리가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각질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발톱입니다. 발톱은 손톱하고 비교해서 한 2분의 1 정도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한 달에 1에서 2mm 정도 길이로 자라게 됩니다. 발톱 바깥쪽에 쌓고 있는 피부와 발톱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감염, 보름이 찰 수 있고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고령, 당뇨 환자는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발톱 주의 통증, 심해지면 발적, 부종, 감염 발생 시에는 이러한 유가종하고 고름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고령 환자 등 경우에는 오래된 경우에는 발가락에 골수염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내성 발톱의 주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발톱 깎기를 들 수 있습니다. 발톱 깎기에 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발톱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라운드한 쉐입으로 깎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발톱 사이 틈으로 균이 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내성 발톱 성향이 있는 분들은 발톱을 직각으로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이걸 손톱으로 뜯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톱 무좀. 발톱 무좀이 되면 발톱이 변형이 생기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발톱이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꽃갈 모양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갖다 좁게 신거나 아니면 무제반증으로 인해서 엄지가 두 번째 발가락이랑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내향성 발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성 발톱의 예방 및 관리. 발톱은 가급적 일자로 잘라주고요. 너무 좁은 신발은 신지 않아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발톱 가장자리를 들어서 절대 뜯지 말기. 네 번째, 발톱 무좀이 있는 경우 약이나 연고 등 꾸준하게 잘 발라줘서 변형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성 발톱이 생겨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는 발톱 밑에 치실이나 작은 솜을 껴줘서 자극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과 맞닿는 부위에 내성 발톱이 생긴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과 닿지 않도록 스페이서 같은 걸 껴줄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물 발적이 생겼지만 오래되지 않았으면 항생제나 연고를 도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한 내성 발톱인 경우에는 발톱 뿌리를 포함한 조각 부분 절제술 및 염증 제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상처를 내서 여기 발톱 뿌리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염증 있는 부위에 원인이 되는 뿌리부터 발톱판까지 같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염증을 다 긁어내주고 봉합을 해주는 게 수술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발톱 제거술은 발톱 무좀이 동반되어 있거나 변형이 심하게 생긴 경우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술 방법으로는 KD 링을 꼽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서 발톱판을 넓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약간 재발률이 높고 발톱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내성 발톱 수술 시에 마취. 여러 환자분들이 수술하게 되면 이거 마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와서 저번에도 마취했는데 너무 아픈데 또 마취를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발가락 사이에 신경을 갖다가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염증 있는 경우에는 마취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자극에 예민한 환자들은 수술 중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수면 마취인데요. 내성 발톱 자체는 수술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 시간 동안 적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가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데 이전에 국소 마취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시술 시에 통증을 하나도 느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는 저희는 수면 마취를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요.
내성 발톱의 수술의 경과는 이건 대부분 다 수술 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자가 수독 후에 2주 후에 내원해서 실밥 제거 후에 샤워가 가능합니다. 수술의 재발률은 6에서 10% 정도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바깥에 발톱판만 일부 제거했으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한테는 극심한 통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성 발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한 치료인데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빨리 관리를 받으시는 게 수술을 피할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민 원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